미국과 이란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악의 축이니 뭐니 하면서 서로 엄청나게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사실 이 미국과 이란은 직접 전쟁을 벌인 적이 없어요. 미국과 직접 전쟁을 벌였던 국가 중에 독일도 있고요. 일본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은 지금 미국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사이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와도 최근에 삐그덕하긴 하지만 여전히 우방국이고 동맹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란과는 왜 이렇게 직접 전쟁을 한 적도 없으면서 심하게 으르렁댈까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란은 예전에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 키루스 대왕의 영광은 너무 먼 옛날이에요. 18세기와 한 19세기를 거치면서 계속 이란은 서구 열강에 의해서 엄청난 수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영국의 수탈이 엄청났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로이터 통신 들어보셨죠? 로이터 통신의 창업자인 폴 로이터가 있었는데 1872년에 이란의 광물 채굴권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철도 부설권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1892년에는 이란의 담배 전매권을 영국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1908년에 이란의 석유가 터지게 돼요. 굉장히 가치 있는 자원인데 이란의 석유도 역시 영국이 가져갑니다. 어느 정도는 심했냐? 전체 석유를 팔고 남은 이익금의 84%를 영국이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16%만 이란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균형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자원을 영국이 싹 다 가져가는 거죠. 구한말 조선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엄청난 자원, 이권, 곡식 수탈, 똑같은 경험을 이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란이 이렇게 탈탈탈탈 털리니까 이런 걸 보다 못한 당시 페르시아의 장군이었던 레자칸 장군이 영국에 맞서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직접 왕위에 오릅니다. 이런 썩은 나라로는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전의 국호가 페르시아였는데 이란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 영국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레자칸 장군이 왕이 되어서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석유의 이익은 영국이 독점해서 빨대를 꼬고 모두 가져가고 있던 판국이었던 거죠. 이러한 경제적인 수탈에 더해서 마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더 큰일이 일어나요. 1941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독소전쟁이 일어납니다. 독일이 소련을 전면적으로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은 남쪽의 코카서스 지방에 있는 석유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노리게 됩니다. 이 지역을 노리면서 그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연합국 입장, 소련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독일군이 남쪽으로 오니까 남하하는 독일군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독일군이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란까지 침공해서 이란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석유를 다 먹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국 입장, 특히 소련과 영국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이란까지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군대를 보내서 손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란의 유전들을 점령해버립니다. 근데 당시 이란은 중립국 선언을 한 상태였어요. 2차 세계대전에 어느 편도 들고 참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유전을 정리해버립니다. 고분고분하게 말을 안 듣고 계속 반항을 하니까 레자칸 장군을 퇴위시켜버리고 아들인 팔레비를 꼭두각시 국왕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더 심하게 소련과 영국군이 이란으로 대규모 군대를 보내서 주둔시키게 됩니다. 소련군은 이란의 북쪽을 지배하고 차지하고 있었어요. 소련이 당시 이란에 보낸 군대가 1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영국군은 남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영국군이 남쪽에 주둔시킨 군대가 7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도합 17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이란의 말뚝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주둔군에 대한 보급품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당시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고 독일의 군대 기세 등등하던 시절이잖아요. 이 수많은 보급품을 본국에서 보내줄 리가 없죠. 본국도 지금 총동원령인데 영국이든 소련이든 보급품을 어떻게 보내줍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지에서 이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한 보급품과 식량을 조달해야겠죠. 이란에서 식량을 엄청나게 수탈하고 이란에서 난방용 석유까지 탈탈 털어갑니다. 이란인 수만 명이 굶어 죽고 수천 명이 얼어 죽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서구 열강, 특히 영국에 대한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쌓여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1946년에 영국군과 소련군이 철수하게 되어, 그렇지만 영국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최악이었죠. 왜냐하면 영국이 그 이후로도 이란에 대한 석유에 대한 패권을 가지고 이득을 다 빨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 당시 영국과 이란의 합작 석유 회사가 있었거든요. 앵글로 이레니안 오일 컴퍼니인데 말이 영국 이란 오일 컴퍼니지 사실상은 영국이 다 뽑아먹고 있던 회사였던 거예요. 얘네들이 애초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영국이 84를 가져가고 이란이 16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거의 모든 이득을 다 가져가는 건데 이란이 16은 애초 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안 주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훨씬 더 적은 이익금만 던져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나는 석유인데 이란에 주는 이익금보다 영국 지들이 다 챙기고 영국 정부에 주는 세금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탈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란이 가만히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완전 빨대가 꼽혀서 쪽쪽쪽쪽 단물이 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과의 계약을 다 파기하고 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국유화하자 의견이 대세가 됩니다. 근데 당시 실질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의견을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란이 석유가 나는 산유국이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거든요. 석유가 있으면 뭐예요? 그걸 시추하고 뽑아내고 정제해야 되죠. 그리고 그 석유를 잘 포장해서 유조선에 실어서 외국으로 판매해야 되잖아요. 이런 석유 시추 같은 고급 기술, 그 판매와 같은 판로 모두 다 영국이 독점하고 정보를 줄 리가 없잖아요. 이란은 일부 수당만 받고 석유만 빨리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란이 석유 시설을 국유화해서 이 이득을 온전히 차지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던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링크로 걸어놓을 석유의 역사편을 참고하시게 되면 석유의 역사 그리고 석유에 따른 국제 권력의 변화와 이동을 아주 실감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란의 총리였던 라지라마가 가만히 보니까 영국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란의 석유 시설을 국유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기술이 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유화해도 우리의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시설의 국유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당시 반영 감정이 너무 드셌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건방진 영국의 하수인 놈 죽여버려 해서 테러범에 의해서 총으로 죽임을 당해요. 한 나라의 총리가 암살을 당할 정도니까 당시 이란의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러던 와중에 석유 자원을 완전히 국유화하자는 강경한 모사데크가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모사데크는 엄청난 인물이었는데 1951년에 총리직에 오르고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에 선정이 됩니다. 완전 리얼 엄친아 출신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국호를 바꿀 때 레자칸 장군이 쿠데타를 이루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레자칸 장군이 퇴위당하고 그 아들인 팔레비가 국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레자칸 장군 이전에는 다른 왕조가 있었겠죠? 이 모사데크는 누구였냐? 레자칸 장군이 쿠데타로 왕실을 뒤엎기 전 이전 왕조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비도 지금 왕이긴 하지만 이전 왕조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정치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던 진짜 좋은 집안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프랑스, 스위스에서 유학한 법학 박사 출신이에요. 배경이 너무 좋은데다가 아주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민심의 호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팔레비 국왕도 당시 모사데크를 인정하고 총리 임명을 합니다. 모사데크는 굉장히 특이한 출신이잖아요. 왕족 출신이면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잡은 인물이죠. 그리고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서 나온 이 석유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영국과의 국교를 단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석유를 국유화하자. 실제로 총리에 오르자마자 석유 시설을 다 압수하고 국유화해버려요. 그러니까 영국에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1952년에 영국이 국교를 단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란도 오케이 그래 너네랑 안 놀아. 국교를 단절해버리죠. 영국은 가만히 있다가 석유에서 오는 엄청난 이득을 다 날리게 생겼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해요? 이란이 당시 석유를 수출하는 항로였던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해서 해군력으로 이 해협을 봉쇄해버립니다. 이란이 석유를 판매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영국에 가지고 있던 이란 자산이 있는데 이 모든 자산을 동결을 해버립니다. 당시 이란이 아주 멋지게 석유를 국유화하고 직접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영국의 이 현실적인 힘에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50년에는 하루 65만 배럴이 석유 생산됐거든요. 근데 1953년에 하루 2만 배럴의 석유 생산량으로 완전히 급감하게 됩니다. 이 1950년에서 53년의 기간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한국전쟁, 6.25 전쟁 기간이었잖아요. 전쟁이 있으면 물자 자원의 수요가 폭증하게 되죠. 더 많은 자원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석유의 수요가 완전 폭증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석유 수요가 1090만 배럴에서 1300만 배럴로 하루 수요가 이만큼 폭증하게 됩니다. 참고로 1배럴은 160리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호황이라서 산유국들이 돈을 엄청나게 떼돈을 벌고 있는데 이란의 입장은 65만 배럴 생산해서 2만 배럴로 완전 쪼그라드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란이 그나마 영국으로부터 받았던 푼돈이 엄청 큰 수입이었는데 푼돈도 못 받게 되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되죠. 2년 동안 석유 판매 대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국민들이 생활고의 고물가에 시달리죠.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이 있잖아요. 테헤란시에 경찰국장이 있는데 납치돼서 살해당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가만 보니까 이란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안 좋아. 우리의 압박이 통할 것 같아 라고 가만히 봤는데 모사데크는 아주 강경했어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모사데크 총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석유를 지금 세대가 팔지 못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석유를 땅에 남겨둘 것이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합니다. 영국의 경제 제재 해상 봉쇄가 먹히질 않는 거예요. 영국이 상황을 두고 고심고심 하다가 어떻게 할까? 이제 경제 수단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수단을 생각하는 거죠. 바로 군사적 수단을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영국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거예요. 이전에 대양을 다 호령하던 그 해군력을 사라지고 국력이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해안을 봉쇄하는 정도의 해군력은 가능했는데 해외로 파병해서 직접 침공을 해서 정권을 뒤집을 힘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은 혼자서는 못해요. 그럼 누굴 꼬셔요? 미국을 꼬시는 거죠. 그러면 미국을 꼬시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고 두려워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었냐? 이란을 그대로 두면 공산화 될 거다. 이란의 석유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석유를 통째로 소련에다 갖다 바출래? 당시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란은 한국보다 중요하다. 이란을 통해 석유 공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소련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 미국은 당시 영국이 이런 말로 꼬셔도 듣지 않아요. 야, 너네 영국이 필요해서 이란을 침공하자고 하는 거잖아. 왜 근데 우리를 끌어들여?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애초 미국은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란까지 신경을 쓸 수 없었거든요. 근데 1953년이 되면서 한국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이제 영국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이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영국 말을 들어서 뭔가 정권을 뒤집으면 내가 떡고물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CIA와 영국의 MI6가 손을 잡고 공작 계획을 세웁니다. 이란의 경제가 밑바닥이잖아요. 민심이 굉장히 안 좋고 시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민심을 더 자극해서 동요해서 정부를 뒤엎어버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전을 쓰냐? 일명 아작스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돈이 많잖아. 이 돈을 살포해서 시위대를 부추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냐면 뭐 레슬링 선수, 역도 선수 이런 사람에게 돈을 뿌립니다. 쉽게 말해서 싸움 잘하는 건장한 정치 깡패에게 돈을 엄청나게 살포해서 더 민심을 동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게도 돈을 막 살포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미국이 미국제 셔먼 전차 36대를 지원합니다. 탱크가 지원될 정도면 거의 내전 수준으로 나라를 뒤집어 버리자고 돈을 막 살포하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작스 작전이 결국 성공합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돈을 살포해서 완전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쿠데타가 성공을 해요. 이란 국왕이었던 팔레비 그리고 군부 세력이 정권을 탈취하고 모사데크를 축출해버려요. 그리고 가택연금시켜버립니다. 이 팔레비 입장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고맙죠. 왜냐하면 껍데기만 국왕이었고 모사데크가 정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팔레비가 직접 정권을 잡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미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친미 국가인 한국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만들어지고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로에는 서울로가 만들어지면서 서로 명칭을 교환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아작스 작전이 일어나서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쿠데타 공작으로 실리를 얻었어요. 이란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명분을 잃게 되죠. 미국과 영국이 매번 외치는 게 뭐예요? 자유, 민주, 그리고 인권. 이런 것들을 계속 외치면서 수호자인 양 선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의 모사데크 정권은 가장 자유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정권이었어요. 이런 정권도 서방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추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 자유, 민주, 인권 이런 것들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이득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이런 것들은 레토릭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란의 분위기는 미국의 영향으로 많이 자유스러워졌지만 이란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간 거예요. 결국 1979년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팔레비 왕초를 무너뜨리게 되죠. 권력층으로부터의 위에서부터 오는 혁명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시작된 민중혁명이었거든요. 이 밑에서 시작된 민중혁명의 특징은 보통 자유가 억압돼 있는 쪽에서 자유가 더 많이 확장되는 쪽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혁명은 굉장히 특이했던 게 자유분방한 서구 영향을 받은 사회였어요. 근데 오히려 자유가 제한되는 원리주의적 이슬람 사회 쪽으로 변화하게 된 거죠. 자유가 있는 쪽에서 자유가 없는 쪽으로 혁명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유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그만큼 이란 사람들의 기저에 서구와 미국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반증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이러한 앙금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